잘 팔리는 문학회 시즌 3.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잘 팔리는 문학회 시즌 3 54화 2부를 힘차게 열어봅니다. 예! 힘차요. 네. 오늘의 문학 토픽. 뜨든 오늘은 좀 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야기의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픽사 아시나요? 네 픽사가 만든 영화가 뭐가 있죠? 토이스토리. 니모요, 니모. 인사이드 아웃이요. 와 진짜 명작들을 많이 만들어낸 그럼요, 스튜디오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픽사의 전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엠마 코트가 픽사의 감독과 동료들에게 배운 스토리텔링 22가지 법칙을 정리해 스토리 베이식스, 이야기의 기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트위터에 올렸죠. 발음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읽어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어느 분야에서도 꽤 영향력 있는 글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법칙 몇 가지를 한 명씩 읽어볼까요? 몇 가지 읽어볼까요? 한 두세 가지? 두세 가지? 저는 재밌었던 게 4번에 문장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좋다라고 예시를 줬는데 어느 옛날 누가 있었다. 다음 매일 무엇을 했다. 다음 그러던 어느 날 무엇이 일어났다. 다음 그래서 무엇이 됐다. 다음 결국 어떻게 되었다. 라는 글이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정유정 작가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다에서도 자기가 앞으로 쓸 이야기를 한 줄로 쓰면 요약한 거. 이렇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셨던 게 이게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뭔가 방법은 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읽으면서 어느 옛날 뭐뭐가 있었다 이러길래 어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느 누가 옛날 살았는데 하면 자동으로 이런 거. 나오는 네, 그게 생각이 나서 이게 고전적인 문학에서도 정말 옛날부터도 이게 정말 좋은 문장 구성 방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역시 픽사다. 왜냐면 너무 좀 단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픽사는 단순하다. 단순하지 않아요. 아니 좀 애니메이션의 네, 이은지 씨의 발언 실현하신 잘 것 들었고요. 같은데 다시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문준영 씨 말 들어볼까요? 아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픽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스토리 그 전개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기승전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느꼈어요. 네, 포장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해요 진짜. 네, 존경합니다. 네. 저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8번째 수칙에 이거 내가 하려고 나도 그랬는데. 나안돼 어떻게든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법칙.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든 이야기를 끝마쳐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이게 희망을 탁 주는 글이고 저는 이 8번째 때문에 정말 픽사에 입사하고 싶다. 왜냐면 오반행이네. 물론 당연히 어렵긴 한데 그렇다면 회사 자체에서도 쓸데없는 얘기가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되게 이야기라는 것 이거를 자체를 추가해야 될지 몰래. 다음에 다른 곳에서 더 잘하면 된다. 너무 한국식 다른 아닌가요? 곳에서? 넌 해고야. 이따위로 만들어내 해고야. 감사합니다. 한 상을 설마 주셔서 그렇게 정이 없을까요? 정인데 정이 어딨어? 이거 뼈 때리는 이거 말. 못하면 다 잘리는 거예요. 너무해. 저 그래도 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하트 쳐놨어요 8번에. 다음에 더 잘하면 된대요. 우리 꿈을 잃지 말아요. 네. 네, 그리고 불운의 숫자 13번에 왜 부른 13일의 금요일인가요? 그렇죠. 캐릭터들에게 색깔을 입혀라. 수동적이고 유순한 캐릭터는 쓰기 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관객에겐 독이다. 라는 부분이 되게 뼈를 때리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픽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동화적인 요소가 많은데 인물 하나하나가 다 되게 복합적이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게 이 부분에서 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역시 애니메이션이다. 개성 있는 캐릭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20번 보시면 네. 연습. 당신이 싫어하는 영화 속 장면을 골라라. 당신이라면 어떻게 고칠까? 저도 이거 이게, 좋았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랑 관련이 있는데 또 글이잖아요. 이건 스토리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싫어하는 영화도 많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막 댓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왓비에 네, 그 어플에 그러니까 플레이 말고 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막 별점을 몇 개를 주고 코멘트를 다는 거. 근데 거기다가도 쓴 악플들도 굉장히 많고 악플이라기보다는 비판적 시각. 영화를 보는 객관적 영화 감독님들 포장 악플 잘하시네요. 쓴 여기 네티즌이 여기 있습니다. 악플러입니다. 그럴 영화 감독님께서 제 글을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악플이죠. 네. 하지만 저는 네, 정말 비판적인 비판적, 의견을 네네, 많이 그런 갖고 거.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오. 해보면 이런 장면이라면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할까? 굉장히 쓸 게 많으시겠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정말 한번 음.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도 하트를 쳐놨습니다. 좋아요. 사랑이 넘쳐요. 네. 저도 저는 영화를 굉장히 안 보거든요. 오. 자발적으로 간 게 10번도 안 됐고요. 아, 5번, 정말요? 3번? 네, 그런데 정말 아날로그적인, 왜냐면 영화를 보면 너무 압도당해요. 그게 너무 오래 가요. 그게 항상 고민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옛날에는 예술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 거 한번 보고 나서 와, 난 쓰레기였다. 이거를 그렇게까지? 이건 세상 예술이구나.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어떤 작품이었죠? 설국열차 보고 아. 그때 장면을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그 각도와 장면의 전환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스토리보다 네, 그게 예술이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 제가 본의 아니게 본 영화 중에 미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어떤 작품인지 저는 정확히 어떤 평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결말이 진짜 미쳤어요. 결말 완전 짜증나요. 스티븐 킹이 쓴 작품이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건 미절이 아니에요. 이건 미스트예요. 아, 미스트도 스티븐 킹이 쓴 그런가요? 거예요. 저는 진짜 떼굴떼굴 굴렀어요. 결말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다른 분들은 안 보셨어요? 네, 저는 네. 안 꼭 봐가지고. 보세요. 저만 이 괴로움을 느낄 수 어머, 있어요. 어머, 어머. 이거는 진짜? 미쳐요. 안 관객이 볼래요. 미쳐요. 짜증나요. 진짜 완전 짜증나요.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송합니다. I'm sorry. 청취자 I'm 여러분, sorry. 미스트를 꼭 보시는 걸로. 네, 그 장면을 전 진짜 고쳐보고 싶어요. 근데 어. 제가 고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거보다 더 훌륭하게 어떻게 할 더 수 있을까? 충격적이게 더 쓸 수 있을까? 네, 이런- 충격은 그거보다 더한 충격은 아, 없어요. 네. 정말요?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고 그렇지만 싶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써보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저는 영화는 아니었는데 책을 읽고 막 문장 같은 거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종종 편집자, 다들 해보지 않았어요, 사실. 편집자 하세요. 얘는 장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싫어하는 영화의 장면을 고치는 건 쉬운데 내 글이나 내 장면을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기 네,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네. 내 새끼들이라서. 네, 그래서 다른 작품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혹시 이렇게 픽사의 22가지 법칙처럼 자신만이 소설을 쓸 때 쓰는 팁이라던가 법칙이 있으신가요? 저는 1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대체로 어떤 독백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골적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그게 제시한다. 저의 그야말로 주제의식인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렇게 쓰실 예정인가요? 그렇게 안 쓰고 싶어요. 노력하시는 네. 중. 화이팅. 저 같은 경우엔 소설을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저는 시를 항상 썼었거든요. 문학 동아리에서. 근데 소설 쓸 때 저는 완전 프로파간다였어요. 난 완전 선동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썼었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첫 문단을 읽자마자 다들 결말을 알았고 당신이 나를 너무 가르치려 든다. 정유정 작가도 말했잖아요. 교조적이면 안 된다고. 그게 생각나서 꼭 그 자기의 주제의식이나 아니면 자기가 알리고 싶어하는 어떤 주제 그것에 너무 함몰되어서 소설을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제가 합평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글 많이 보고 또 편집자하면서 글을 보면서 느낀 거는 꼭 주인공 말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단역 같은 조연들이 있어요. 그 작가가 사랑하는. 근데
그렇다 보면 독자가 읽으면서 정말 의아해져요. 난 이 작품의 주인공 2명을 보려고 했는데 다른 조연이 자꾸 아름답게 그려주고 이야기가 부각되고 이러면 굉장히 독자가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너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지우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예 지우고 중간에 얘가 난 얘를 너무 좋아해 이렇게 하면 걔를 아예 지우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발췌하고 싶네요. 신스틸러는 없애버려라. 아니, 이 감동을 이렇게 파괴하는 거. 갑자기 내가 방금 죽여버려. 이렇게까지 좋다고 했는데 너무 사랑한다면 지워야 할 수도 있다. 맞아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1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등장인물 하나를 이렇게 상황에 뚝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의 성향대로라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겠지. 저는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하고 얘가 움직이는 대로 저는 기술을 하는 방식을 따랐었어요. 그래서 법칙 같은 거는 딱히 뭐 정해둔 건 없고 저는 그냥 문장 자체를 예쁘게 쓰는 거? 사실 이런 데 집착하면 안 되는데 글을 예쁘게 쓰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문장을 좀 시적으로 만드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좀 진도가 안 나가겠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 학기 합평 때도 들은 말이지만 저희가 한 4페이지 정도를 두 남녀가 버스에 올라가는 씬을 4페이지 썼었어요. 근데 그거를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거를 이렇게 늘려 쓸 수 있다는 게 놀랍다라는 평도 있어서 놀랍네요. 살짝 비꼬는 것 같지만 아무튼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저런 게 부러운 게 저는 처음 중간 끝을 완전히 개요를 짜놓지 않으면 글을 못 써가지고 쓰다 보면 글 자체가 줄거리 요약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걸 좀 사건이 길게 써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서 저는 짧게 써서 고민입니다. 근데 개요를 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정유정 작가님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그렇게 그걸 따라서 다 써놔야 그 다음 약간 각이 잡힌다고 하죠. 각이 잡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이렇게 장면이 길어지는 그런 데서 살짝 섞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창작을 해봅시다 저희. 좋아요. 준영 씨는 뭐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쓰고 싶을 때 쓰는 것보다 그냥 집중이 잘 될 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싶어서 쓸 때는 본인 생각으로는 집중이 잘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즐거워서 그냥 정신을 놓고 있을 때가 저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글을 막연하게 써야겠다라고 해서 되지 말고 그냥 지금 집중이 되게 잘 되는 상태인 것 같은데 글을 쓰자라고 마음먹는 게 좀 더 논리적이고 그 상황 자체가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를 한 명으로 아예 확 정하고 글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쓸 때 이걸 독자들이 이 뜻을 이걸로 넣은 건데 알까? 하고 어떤 거는 내가 너무 많이 설명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독자라는 사람을 지칭해서 이 사람한테 이해될 만한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알아채겠지 이걸 보고 모르겠지라는 걸 가늠한 다음에 쓰니까 조금 한결 마음이 편했어요. 괜찮은 팁인 것 같아요. 독자를 설정? 상정해놓고 써라. 저는 갑자기 준영 씨가 말하는 순간 우리 엄마가 읽을 거를 써볼까 생각을 했다가 아찔해졌어요. 어떤 걸 쓰시려고 위험한 분이시네요. 비밀입니다. 어머니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는 글을 엄마에게만 보여줄 수 없는 글을 쓰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보통 내가 무슨 글을 쓰거나 저는 인스타에 쓰는 글도 그래요. 엄마가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저는 사실 오늘 녹음이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들으실까? 그래서 제 발언을 좀 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런 감상은 미리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마어마한 그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 자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네, 그럼요. 다 이렇게 느낀 대로 다 뱉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행복한 시간. 나아갑시다. 그럼요. 저의 개인적인 팁은 고치면 무조건 좋아진다. 예요. 그 초고를 없는 그거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제가 글쓰기 공포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예 그냥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쓸 때가 정말 많았는데 지금도 조금 그렇고요. 근데 일단 쓰라는 거예요. 일단 써보고 그 다음에 고치면 된다. 그 쓰는 과정이 정말 괴로웠지만 정말 쓰니까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쓰고 나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심플하게 고치면 무조건 나아진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도 될까요? 네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한창 슬럼프가 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과 선배님한테 이렇게 제 고민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진짜 오늘 이 마법같이 이 픽사의 스토리텔링 22가지 법칙을 읽어봐라. 그래서 저는 그때 필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 22가지를. 그래서 하셨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필사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막혔던 게 풀리는 부분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걸 한번 필사를 찾아서 한번 필사를 해보시는 것도 맞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법칙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그만큼 명쾌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막힌다, 너무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거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참고용으로.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방금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자기한테 영감을 주는 가수가 있나요? 있어요, 저는. 저도 있어요. 전 그쵸? 되게 많은데. 들으면 가끔 어떤 노래는 들으면 이걸로 이야기를 쓰면 정말 재밌겠다 싶은 노래를 가끔 듣는데 그러면 저는 그걸 무한 반복해놓고 완성할 때까지 그 노래를 계속 들어요. 저는 한 번에 2가지를 못 해가지고 무조건 고요하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써야 돼요. 별로 도움이 되는 팁이 아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근데 뭐 근데- 유명한 작가분들 중에서도 뭐 정유정 작가도 말했지만 음악을 항상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자기를 먼저 단장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과연 글쓰기에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있어도 효용이 있는 건지 다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약간 답정너 아닌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질투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글을 너무 잘 써요. 촌철살인 글을 너무 잘 쓰고 짧은 글도 잘 쓰고 긴 글도 잘 쓰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마치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 글쓰기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글을 쓰더라고요. 그냥 치언제저 지니어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왜 저렇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어쩌면 법칙이라는 걸 알지 못해도 본인이 체화해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 친구처럼 어쩌면 그 친구도 뒤에서 온갖 법칙이란 건 다 찾아보고 다 읽고 이랬을 수도 있지만 네 저절로 깨닫는 법칙이랄게 룰이랄게 개개인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법칙이 있다는 쪽이시네요. 그쵸?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걸 따르면 절대로 돼라는 법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왕도가 없고 정도가 없고. 그냥 이거 참고해라는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정유정 작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다 받아들이기에는 주로 단편을 쓰는 우리 습작생에게는 무리가 있는 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제가 이 책을 원래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었는데 밑줄 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버렸거든요. 어쩐지 원래 도서관 책을 갖고 맞아요. 계셨는데 이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태도라든지 정말 스킬 방법이라든지 정도는 없지만 참고할 부분들은 엄연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까 틀 말씀하셨잖아요. 일부에서. 그렇게 뭔가 도움이 될 정도로 방향을 잡아주는 법칙이라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정말 아까 세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따르면 다 잘 쓸 수 있다. 이런 법칙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있었으면 일이에요.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법칙이 있다면 이 법칙을 모두 지킨 글이 존재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새로운 작가들 그리고 업적들 그런 것들이 이게 글 잘 쓰는 법칙 중에 하나 아닐까? 이게 다른 하나 아닐까?를 계속해서 짚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칙이란 건 존재하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 조항이 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게 아닐까라는 질문에서 쓰는 게 소설인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을 처음 써보시는 분? 좀 막막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법칙을 따라도 좀 더 소설을 편한 마음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왕도는 없다. 이런 느낌? 맞아요. 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좋겠다.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지금 생각난 건데, 필사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문장들 필사해보는 게 소설 쓸 때 약간 팁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늦게나마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중에 필사이기도 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아, 이은빈 씨가 맨날 하는 말투인데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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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를 들으세요. 좋아요. 아, 이렇게 부심을? 네, 저희가 아까 픽사 22가지 법칙을 혹시 찾아보는 게 어려우실 분이 계실까봐 여기서 한 개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을 더 중시하라. 2번. 작가로서가 아닌 관객의 입장에서 재미를 생각하라. 둘은 다를 수 있다. 3번. 테마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스토리를 다 쓸 때까지도 그게 뭔지 알긴 힘들다. 다시 계속 쓰다 보면 잡힐 것이다. 4번. 문장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좋다. 어느 옛날 네모가 있었다. 매일 네모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네모가 일어났다. 그래서 네모가 됐다. 결국 네모 그렇게 됐다. 5번. 이야기를 단순화시켜라. 집중하라. 캐릭터를 합쳐라. 두루뭉술한 이야기는 빼버려라. 애써 써놓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겠지만 나중엔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다. 6번. 캐릭터의 장점이 뭐고 뭘 편안하게 느끼는가? 정반대의 것을 던져줘라. 도전하게 하라. 7번. 중반부를 써나가기 전에 엔딩을 먼저 생각하라. 엔딩은 어렵다. 미리 해놓는 게 좋다. 8번. 어떻게든 이야기를 끝마쳐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9번. 막혔을 땐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10번. 평소 좋아했던 이야기는 잠시 잊어라. 그 이야기들은 이미 당신의 일부다. 사용하려 하면 누군가 바로 알게 될 것이다. 11번. 쓰기 시작하면 고칠 부분이 보인다. 완벽한 아이디어라도 머릿속에만 두면 아무도 모른다. 12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경계하라.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도 의심하라. 분명한 것들은 치워버려라. 당신 자신을 놀라게 하라. 13번. 캐릭터들에게 색깔을 입혀라. 수동적이고 유순한 캐릭터는 쓰기 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관객에겐 독이다. 14번. 왜 이 스토리를 해야만 하는가? 당신의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믿음이 뭔가? 그게 스토리의 핵심이다. 15번. 당신이 캐릭터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라. 진심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를 준다. 16번. 캐릭터를 응원할 이유를 줘라. 만약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실패할 경우도 이야기하라. 17번. 필요 없는 작업은 없다. 잘 들어맞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라.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18번.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호들갑 떠는 것은 다르다. 스토리는 테스트 과정이다. 세련되게 정지하는 것이 아니다. 19번. 캐릭터를 사건에 휘말리게 하는 우연은 훌륭하다. 캐릭터를 사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우연은 사기다. 20번. 연습. 당신이 싫어하는 영화 속 장면을 골라라. 당신이라면 어떻게 고칠까? 21번. 상황과 캐릭터를 확실히 알아. 그냥 멋지게 쓰는 것은 안 된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을까? 22번. 당신 스토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보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네, 여기까지 픽사의 22가지 이야기 법칙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한마디씩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처음이고 뭔가 제 이 목소리가 팟캐스트에 실린다는 것 제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민망해하고 있죠. 귀엽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첫 녹음이라 되게 많이 떨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저는 자주 가는 책방 사장님께 여기 나온다고 자랑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책방 올림 사장님 듣고 계세요? 벌써부터 명단을. 첫 녹음인데 생각보다 합이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오늘 많이 부족한 걸 느꼈는데 앞으로 계속 녹음을 하면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부족했나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싸우지 마요. 진짜 너무 제가 보기에 저희 처음 했을 때보다 너무 훌륭하게 스타트를 끄는 것 같고 약간 입에 발린 말인가요? 근데 되게 분위기도 좋았어요. 어떻게 들어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의미심장한데요. 잘 팔리는 문학계 시즌3 54화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사장님. 좋아요. 그만.